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또 발사됐습니다. 며칠 전에도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발사가 됐었는데 오늘 역시 원산 호도반도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것이 발사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보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 홍철기 사회부장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도 역시 미사일이 발사됐는데요. 정말 많은 국민분들께서 이 북한 과연 대화 협상 파트너로서 상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지금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서구의 언론들에서는 지금 북한의 미사일은 곧 의사소통의 방법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일에 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 정부가 상당히 미적지근하게 대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미상의 발사체라고 하고, 사실 생각해보면 5월에 쐈던 것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분석 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미사일 도발이 아주 단기간에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25일 이후로 지금 6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일주일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을 국방부가 인정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디테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죠. 예. 합참이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 5시 6분께 그리고 5시 27분께 북한이 강원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최초 보도에는 수발이라고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2발인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이요. 지난 5월 4일 발사한 미사일도 처음에는 1발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국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는 2발이다 라고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발인지는 좀 기다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250km로 추정을 하고요. 정확한 재원은 정밀 분석 중에 있다라고 이건 하면서, 역시도 바뀔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얘기한 게 한미 정보 당국에서 분석 중에 있다. 결국에는 지난번 미사일 발사할 때 국내 정보 탐지 자산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결국엔 미국 정보가 중요한 상태고요. 지도를 보시면서 또 얘기를 하시면은 지금 결국에는 지난번에 쐈던 데랑 거의 같은 위치예요. 같은 위치고 갈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을 발사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600km 이상 날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번에는 한 250km만 날아갔다. 차이점이 있다면 지난번에는 고도가 50km였는데 이번에는 고도가 30km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합참이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탄도미사일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번에 우리 군이 상당히 빨리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또 탐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방공통제소 MCRC와 이지스함에서 최초로 포착을 했고 미국 측 자산에도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경두 국방장관도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방포럼 기조강연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한 8시쯤 한 걸로 돼 있거든요. 5시에 미사일이 발사했는데 국방부 자리를 지키면서 비상사태를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와중에 행사는 꼬박꼬박 잘 챙겨갔네요. 그렇죠. 가서 이 미사일에 대해서 어쨌든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와는 조금 다른 재원으로 식별하고 있다. 결국에는 새로운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두 번째 발사체는 우리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MCRC, 이지스함에 거의 동시에 포착돼 현재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새벽 발사된 발사체를 모두 포착했고 대응 조치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이걸 제대로 포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의식한 거죠. 그렇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잘 대비할 수 있게 잘 준비하고 있다. 근데 정작 장관은 준비를 똑바로 못하는 것 같네요. 이걸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갖고 있는 현무2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처럼 상승 하강 해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회피 기동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좀 다른 점은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같은 경우는 회피 기동을 하던 안 하던을 떠나서 핵미사일이 탑재가 되는 거고요. 핵탄두가 그렇죠. 탑재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핵탄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도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국방부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핵무기를 한미일이 공동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미국의 제안, 핵무기 공동 활용에 대한 제안을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일지 그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보고는 받았지만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에 미사일 발사 직후에 보고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통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라서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또다시 안보 도발을 해오는 것을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우리 안보의 총체적인 위기다. 문 대통령께서 직접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해달라.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예. 이러니까 청와대에서도 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자유한국당에서 국회 운영위원회까지 연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 내용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고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습니다. 결국에는 북한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 내지는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될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빠지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미국 입장을 또 살펴보시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북한 처음부터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발사가 미국의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작은 미사일이다, 단거리 미사일이다, 별일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 미사일은 미국의 이익과는 별 상관이 없고요. 이해관계랑 상관이 없고 사실 대한민국을 겨눴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정권이 우리나라를 겨누는 미사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베 총리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 당연하죠. 250km 날아갔으면요. 일본에도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미국 등과 긴밀히 연대해 가겠다. 문제는요. 한미일이 공조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미국 등과 연계해 한국은 쏙 뺐네요. 쏙 뺐습니다. 지금 뭐 한일 관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안보 문제마저도 한일 간의 공동 보조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경우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사실 정보 교류를 했었고 일본의 관방장관, 스가 관방장관도 사실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베가 지금 이번에는 또 상당히 단호한 그런 입장을 또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매체가요, 대남 비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온 건데, 우리 민족끼리에서 나온 얘기인데, 남조선 당국이 올해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10여 대의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남조선에 더 끌어들이려고 회책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합동 군사 연습으로 조선반도 정세가 또다시 긴장 격화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대변이네요. 거의. 결국에는 한미연합훈련과 F-35 도입을 직접적으로 이제 비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미사일 도발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무기 도입하지 말고 미국과 훈련도 하지 말고 하지 마라. 뭐 결국은 한미 연합사 해체하고 동맹도 미군 깨고 철수하고 동맹을 깨어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반응을 보시면요. 비핀 나랑 MIT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요. This is apparently what Kim meant by walking rebel talks. Listen to his missiles. 무슨 얘기냐면은 김정은이 실무 수준의 대화를 이걸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비꼰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미사일을 들어라. Listen to his missiles. 그러니까 미사일에 대해서 잘 경청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또 로라 비커라고 BBC의 기자인데요. 이런 말 했어요. North Korea is communicating. It's firing missiles. 그러니까 의사소통 하고 있다. 네, 미사일을 쏘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All I can really say is here we go again.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자 봐라 또
또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 아이 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든지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미적거리는 그런 입장도 상당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미동맹이 약화가 되고 결국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대한민국 전역, 지난번에 쐈던 미사일들은 600km대를 날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제주도까지 사정권에 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쏜 것은 더 낮은 고도를 쐈습니다. 더 낮은 고도를 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요격이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내려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데 낮은 고도로 쏠 경우는 거의 직구를 쏜 거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요격이 점점 힘들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는데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빠른 속도로 낮은 고도로 날아온다고 하면은 더 많이 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늘 쏜 거 같은 경우는 250km를 날아가거든요. 이런 네. 경우는 북한의 DMZ 근방에서 쏠 경우에는요, 청주 공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청주 공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청주에 배치된 F-35를 타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에는 F-35를 우리 민족끼리에서 언급했듯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역량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F-35 도입할 때도 별로 행사도 크게 열지 않고 굉장히 조용하게 도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민족끼리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올 연말까지 10여 기 이상을 더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거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F-35 스텔스기 세계 최강의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더 좋은 것도 미국에는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전투기를 우리가 드디어 보유를 하게 된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손꼽는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런 걸 오히려 더 홍보하고 북한의 위협에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홍철기 사회부장님께서 이 미사일에 관련된 소식부터 그리고 주변 그 반응까지 다 한번 알아봐 주셨습니다. 네, 취재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또 발사하고 뭐 일본과의 문제도 그렇고요. 이 와중에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했네요. 우리를 위협 도발하면 북한은 적이다. 무슨 말이죠? 북한은 원래 주적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위협을 해야지 적이 되는 개념이었습니까?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로 쭉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먹을까? 그 고민만 하던 것이 바로 북한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마땅히 주적은 북한이다 라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위협을 하면 북한도 적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은 북한이 적이 아니라는 건가요? 굉장히 안타깝고요. 국방부 장관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이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하루빨리 해임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신의 한수 채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알람도 꼭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